교원 과잉의 시대?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 그 꼴이지. 새벽 2시에 부장님이 하는 얘기 아니야? 네. 그렇지. 노련하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사회생활, 눈치, 집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 집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제 말이 아니에요. 잠깐만. 대중 강연에서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거의 못하는 얘기인데 삼국지를 잘못 읽어서 그렇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삼국지를 반드시 읽는다. 맞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삼국지를 몇 번 읽었나 뭐 이런 얘기하고. 삼국지의 성공 법칙 이런 거 있잖아.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모셨죠? 그렇죠. 네. 별명이 좀 특이하세요. 유쾌한 염세주의자, 투덜이 사회학자 염세주의자? 오찬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오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는 이제 잘 알죠. 저 이렇게 자주는 못 뵀어도 그래도 우리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네 살았고 정말 책 열심히 쓰고 네. 또 낼 때마다 이렇게 한국 사회 어떤 그런 패부를 염세적으로 풀어가는 아주 투덜투덜한 그래서 별명이 느낌 오시죠? 예.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처세학 개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글이죠. 본인 생각이 어떠세요? 본인은 처세술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나 처세술이 필요하죠. 뭐 조직 생활에도. 근데 지금은 너무 빨리 그거를 들으려고 하죠. 맞아.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박사님이 훨씬 잘 아시지만 정답이 없는데 자꾸 정답이 있는 것처럼 애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노답이에요, 인생은. 정말 노답이에요. 살면 살아갈수록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와닿았어요. 노답이다. 그러니까 뭐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그러니까 각자의 맛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마치 이것만이 맛있는 거사라는 거를 잘못된 식으로 가르쳐주는 느낌이라서. 맞아. 사실 첫세술. 뭔진 저에게 알죠. 좀 생소한 단어. 그러니까. 처세술이 영어로 번역되는 언어가 잘 없지 않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되게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는. 그럼 미국에서 처세술 같은 거 없어? 눈치도 안 나오고 눈치도 설명하려면 좀 길게 설명해야 돼요. 눈치. 지금은 많이 좀 옅어지긴 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제일 심했던 게 학연, 지연, 인맥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고향은 서울인데 초중고를 전주에서 나왔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출신 성분 따지듯이 너 어디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었고 안 좋은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지금 전주로 가셨잖아요. 네. 바로 저 군대 생활 전주에서 했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참았어. 하려다가. 펼치고 나오네. 정말로 학연, 지연, 뭐 합쳐서 인맥 이런 맞아. 것들이 한국에서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던 것들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처세술을 만약에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그러니까 노련하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네. 생존 전략.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혈연, 학연, 지연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보면 문제라는 걸 알죠. 근데 처세술이라는 것은 그걸 문제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게 통하면 그걸 활용을 해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통하니까. 먹히니까. 기득권, 사회적인 어떤 뭐 움직임에 내가 순응을 하는 거죠. 그냥 인정하고 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뭐 따져서는 안 돼요. 오직 그러니까 사회는 그러하니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이게 사회학이에요? 조직 문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 웹툰 원작이죠. 유태우 작가님의 미생. 그 임시완이 성장하는 과정도 애틋했지만 역시 뭐 오 과장님. 그러니까 정말 그 이성민 씨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했죠. 그 그러니까. 오 과장님이 이제 웹툰에서는 항상 특징이 항상 후줄근하고요. 눈 빨갛고. 눈이 빨간 거예요. 항상 충혈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맞아. 80년대, 90년대의 부장님 느낌? 맞아. 내가 장거리였다면 내가 바둑 정말 잘 둔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바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조직사회에서 처세술. 바둑은 뭐 혼자 다 10명씩 다 이기는 수준인 거죠. 근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장그래가 인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저 사실은 바둑을 잘 둔다. 프로기사 데뷔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장점이 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일을 못 한다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가운데 저 사실은 바둑은 잘 둬요라고 하면은 그거 그래서 어쩌라고 최악이 최악. 오히려 더 욕먹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회시알에 가서 야, 쟤 바둑은 잘 된다더라. 바둑이나 두지 여기를 왜 왔대 막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의사잖아요. 그 의사의 수련 과정이라는 게 혹독하다는. 저는 예전에 그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봐서. 종합병원은 너무 로맨틱하게 나와요. 야, 저 PK 때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아침에 레지던트 선생님 깨워주는 거. 깨워줘야 돼요? 신경과에 군대다, 군대. 신경과가 1년차 선생님이 5시 40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프리웨진을 먼저 혼자 돌아야 돼요.
혼자 6시에 인턴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엑스레이 필름 찾기. 엑스레이 필름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군대에서 탄피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큰일이죠. 병원 숙소 이게 다 뒤집어져요. 숙소 침대 밑에 들고 다 뒤지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양재진 이꼴 임시완이었어. 임시완보다는 제가 사회생활을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다 문득 생각난 게 율곡 2랑 서해 유성룡이 생각나는데 율곡 2는 정말 눈치 없는 스타일. 그냥 정말 뛰어나지만 항상 선조의 눈치를 안 보고 항상 바른 말하고 항상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고 선조를 항상 들어주지 않고 이게 정말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 율곡 2의 가장 친한 친구 성훈이 그냥 떠나라. 이 너의 말을 선조가 안 듣는다. 근데 그 성훈이 남긴 기록을 보면 율곡 2는 본인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법을 모른다. 이 기록이 남아있고 공부머리만 좋고 일머리가 없었네요. 이가. 일머리가. 일단 문중의 공격을 각오하시니까 그리고 유성룡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보는 사극에서는 되게 곧게만 나오는데 당시 나오는 조율기나 기록에는 오히려 유성룡은 되게 유연한 스타일 그래서 이게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항상 듣기 좋은 말 위주로 하고 너무 유연하게만 하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퇴임하고 나서 징비록 같은 건 잘 썼지만 사실은 그 관료로 생활할 때는 사실 물러터진 관료였다라는 비판이 꽤 있어요. 이런 거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처세술에 B급 교과서라고 해야 되나? 유명한 그 얘기. 너네 서장 남청동 살제 뭐 여기 있지 남천동 살제 그.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에?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나이 임마 다 했어. 최민식 씨 나왔던 범죄와의 전쟁. 거기서 그 최익현으로 나오는 그분도 사실은 다 학연 지연. 특히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족보. 혈연도 나오죠. 그 하정우나 니캉 내캉 같은 집안 가족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명부 여인어 가버지. 반갑네 최 검사. 네가 아버지, 그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 현신기라. 아 예. 먹히면 쓰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외국인인데 저한테도 어디 끝이냐 물어보는 한국인이 많아요. 어디 끝이냐? 그냥 LA로 가자. 제일 큰 한인타운 LA로 다 알아주니까 그냥 LA 끝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제가 정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처세술을 하는구나.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 보여주잖아요.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그 최익현의 성장사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고 있으면 저런 식의 성장이 문제이긴 문제지만 저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또 바보처럼 보이죠. 그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혈연시연 학연이 들어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성과 좋으면 그만 아니냐라는 식으로 흘러 가족 먹여 살리면 그만 아니냐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묘사한 어떤 저는 뭐 굉장히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저렇게 했어야 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대다수의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좀 자수성가라는 말을 너무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보면 저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저 사람이 저 위치에 갔는가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역별 차이 나죠. 부모님 소득별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고등학교를 갔냐 어떤 대학교를 갔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이 서울대학교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배려를 받습니다. 실수를 해도 배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뭐 학벌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서울대 간 사람들이 서울대를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간 거지. 걔가 서울대 합격증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또 자 반격. 네, 아니, 재밌어. 이제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데 왜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지방보다 서울에 많고 강북보다 강남에 많고 왜 어떤 특정한 동네에 더 많고 더 많냐? 통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최근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는 박사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이제 지금 이미 성공해 있는 과거의 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이게 끝나면 좀 더 싸워봐요. 팝콘 갖고 올라오라 했는데 이렇게.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 이런 굉장한 여러 가지 차별 혹은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딱 답이 어디 있냐면은 정말 짧아서 그래요. 압축 고도 성장 때문이거든요. 남들 나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는 짧아도 200~300년, 길면 400~5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우리나라는 70년 내에 해내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되게 빨리 좋아졌는데 소프트웨어가 못 쫓아가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 결함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술의 비판을 하고 이러는 거는 목표가 선명하면 그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막 바디 프로필 찍고 그 사진 막 한 평생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후에 요요가 100% 맞아요. 단기간에 빼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렇게 살을 빼고 나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요요가 와버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압축 고도 성장의 부작용을 혹독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 봤어요? 아, 최고죠. 재밌게 봤어요. 정말 인생 드라마인데 제가 5번 봤거든요. 나의 아저씨. 나연 씨 5번 봤어요. 한 편도 아닌데 이게? 아, 그럼 이성균 씨가 맡은 배역과 아이유 씨가 맡은 배역의 둘이 성장 드라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재밌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박동원 부장이 이제 구조 기술사죠. 외력과 내력을 맞아, 계산하고 맞아. 지진에 대비하고 그런 거. 일단 못 알아듣겠는데 멋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이지한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구조 기술사는 외력을 계산해서 내력을 제대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맞아.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외력이 있어도 내가 쌓아놓으면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이지한이 묻거든요. 뭐요? 그 내력을 어떻게 키우냐. 좋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네요. 박동원 부장이 몰라라고 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정답이네. 내가 이 친구가 어떤 풍파 속에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몰라요. 이 친구 어떤 외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모르는데 야야 힘내라 뭐 소주 한잔 하자 뭐 운동해라 억지로 그냥 네, 그런 게 매력 아니라는 붙이는 거죠.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몰라요라고 대답을 하고 현명한 대답이네.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이지한의 뜻인 편안함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처럼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내력은 조직에서 성공하고 뭐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고 이걸 벗어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문제다라는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히려 첫 세술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제목이 나의 아저씨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지한에게 있어서의 키다리 아저씨가 박동원이다는데 진짜 등장하는 키다리 아저씨는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등장해서 이지한 불쌍하다 데려와라 하고 그리고 박동원 부장 저기 대표로 승진시켜주고 그렇지. 이사로 승진시켜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회장님이 다 해버리죠 한 번에 한 큐에. 둘이 갑자기 되게 푹 빠졌어. 저는 이 드라마 가지고 뭐 1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축구할 때 축구만 네, 했었죠. 저기 축구요. 그거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아무 할 일 없는 것처럼 축구만 하다가 뒤풀이 술하고 막 밤새다가 그 뭔가 소박함 속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뭉클해졌어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미생에도 똑같아. 오과장이 그 밑에서 막 대리들끼리 욕하면서 오과장 뭐 일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일은 잘하는데 일 잘하면 뭐하냐. 돈이 되고 티가 나는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대리들이 막 수덕거리면서 막 욕을 하니까 그냥 이럴 때 이제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내가 거기 껴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박동원 부장과 연결된 당사자가 됐을 땐 좋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무슨 칼럼을 봤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런 여러 문제를 앓고 있을까? 삼국지를 잘못 읽어서 그렇다. 뭐 이런 사설이 있었어요. 삼국지를?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 이제 뭐 유비나 관우나 장비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가치를 지향하고 의를 여기고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국지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누구를 날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력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삶 속에서 정직한 어떤 쌓임 같은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능력제일주의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유비보다 조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조조가 왕이 됐잖아요. 맞아.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요? 악하게 천하통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책이 또 히트 쳤었냐면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마의.
삼국지 끝까지 읽으면 결국에 다 승자는 중간 그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 삼화이를 배워야 된다. 근데 사실 원래 나간중이 삼국지 쓸 때 그런 목표로 쓴 책은 아닌데 한국에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내력을 길러야 되는데 자꾸 어떤 처세술이라는 걸로 땜빵하다가 우리 스스로 좀 자멸하지 않나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원래 삼고초려 이렇게 세 번 찾아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제갈량. 제갈량. 저는 제갈량 봐있는가 봐요. 저전에는 제 눈에는 너무 약해 보였고. 약해요, 악해요. 난 지금 와 크리스가 삼국지도 읽었어. 지금 경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항 같다고. 다 처세술이 과잉된 문제점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문학으로 소통되는 게 아니라 맞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삼국지를 반드시 읽는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삼국지를 몇 번 읽었나 뭐 이런 얘기하고. 삼국지의 성공 법칙 이런 거 있잖아. 휴게소마다 있어요, 그거. 심지어 슬램덩크 성공하기나 책도 있더라.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우리 심용환 선생님은 그 역사와 그런 것이 교묘하게 이제 기업 안에 섞이는 또 그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고 와서 이순신 리더십을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제 밥그릇에 갑자기 아니 진짜 미국이 어찌됐건 미국인의 시선 혹은 미국에서도 뭐 살벌하던데 거기도 어때요?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네. 실리콘밸리 출신인데 거기 샌호제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IT계에 취직한 친구, 뭐 창업한 친구, 그 창업계에 일하는 친구는 정말 많아요. 아 본인 친구가? 믿거나 말거나 그 친구들이 네, IT계에서 많이 일해요. 네. 이번에도 미국 갔을 때 결혼식 캘리포니아 쪽에 결혼식 갔는데 예전도 살벌했지만 더 막 얄짤이 없이 해고 통보도 받고 요즘 좀 최근에 힘들어졌으니까. 유명한 기업들 요즘 이메일로 엄청 정리고 많이 이렇게 하던데. 받거나.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해고 통보 받고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매일에 못 들어가진대. 맞아요. 오후가 되면.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어떤 근로기준법 이게 달라서 그쪽은 해고가 굉장히 쉽잖아요. 맞아.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돼? 처세술이 안 통하면? 뭐 잘 일해야죠. 살아남아야죠. 네. 아니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거지 처세술이 더 우리보다 없을 수도 있죠. 워낙 칼같이 그냥 잘리고 하니까 우리는 그 처세술을 부렸을 때 뭐 끈이 생기잖아. 끈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한편에 이렇게 되니. 미국이라고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나 뭐 아니면 리얼리티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1등이 혈연. 결국엔 대표와 피부치는 다 살아남는 거고 혈연 그다음에 이제 학연 그다음에 아까 크리스도 잠깐 얘기했는데 좀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특히 IT 쪽에서 그쪽에 자기 출신들은 또 잘 챙기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따로 하는 것 같고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도 그런 건 있는 것 같고요. 전 옛날에 인상적이었던 게 빌 게이츠가 네. 그 엘리트들 무시하지 마라. 나중에 그 엘리트들이 다 니들 상사가 돼 있을 것이다. 너드들. 예, 아주 그 얘기 많이 그쵸. 하죠. 그러니까 예, 미국 사회에서 최초로 너드가 제일 성공한 게 빌 게이츠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아는 화이트의 옐로우 금발의 백인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립학교를 나온 애들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학생회장 출신이나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런 영화 중에 정말 좀 유명한 영화 하나 있잖아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옛날에 봤죠. 그냥 제목 자체로도 난리가 났었고 사실 이렇게 맨 처음에 영화 보기 전에 짤을 보면서 앤 해서웨이의 패션을 구경하면서 아 이런 게 명품 패션이야? 약간 신기하기도 했고. NSA가 이때 제일 이뻤죠, 제 리즈 시절. 제일 충격적인 게 그런 앤 해서웨이가 네. 너 같은 뚱보는 뭐 이런 식으로 욕 들어보는 야 66 꺼져! 막 이러면서 저 5예요 막 이러면서. So none of the girls here eat anything? Not since 2 became the new 4 and 0 became the new 2. Well, I'm a 6. Which is the new 14? 근데 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좀 해석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좀 성찰할 지점도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의 연수가면 막 저거 틀어주는 데도 있대요. 제 신입사원 연수가면 어떤 포인트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 옷을 잘 입고 다니는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 조직 사회에서 그런 건 성장에 있지. 관한 이야기를 그런 건 담고 있지. 있는데 실제로는 좀 더 결이 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울리진 않아 보이겠지만 저 이 영화 2번 봤거든요. 근데 저 그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최근에 한 번 더 봤는데 처음 나올 때는 이제 앤 해서웨이 입장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결단을 멋있다 했는데 최근에 봤었을 때는 미란다 입장 이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넌 노력하지 않잖아. 시간 때우려고 왔잖아. 내가 이 지위를 유지하는 나의 힘이 뭔 것 같아? 약간 멋있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NSA가 이제 사실 차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란다한테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No, that was different. I didn't have a choice. Oh, no, you chose. You chose to get ahead. You
want this life, those choices are necessary. 그러니까 미란다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장기간 그런 보그의 편집장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안에서는 런웨이라는 잡지로 나오긴 하지만 맞아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영역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응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좀 주는 거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있고 각각의 전문성이 있고 각각의 처세술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질문을 뽑아내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쉽게 좀.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미란다처럼 사고하고 그래서 미란다처럼 되려고 하고 솔직히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다시 이번에 보니까 미란다가 좀 부럽기도 해요. 그 처음에는 그렇지. 빌런이었고. 예전에 처음 볼 때는 진짜 빌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볼 때는 미란다 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되냈네요. 순수함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방송이 편집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양 선생님의 저 말은 나의 아저씨에 대한 어떤 둘의 합심 요게 좀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는 어떤 커넥션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요? 드라마신 아니 둘이서 갑자기 너무 대동단결을 하잖아. 아재심. 그쵸 아재심. 아재심